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 어제 보니까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통역하고 얘기하는 믹타 회의에서도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번 길었습니다. 7박 10일 전체 장면을 통화를 해서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저는 아무래도 G20과 관련돼서 뭐 다자 외교, 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 외교력을 입증은 하셨는데 네. 뭐 이번에도 역시나 외교는 이재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서도 정상들하고 얼마든지 이런 좀 편안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감과 또 이런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느끼게 해준 지점 아닌가 싶고, 또 2028년도는 또 우리 G20 개최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좀 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확정을 짓고 왔기 때문에 전 상당한 이 외교적 성과들이 줄 이어서서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인데 아마 대통령께서 이 체력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실지가 네.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예. 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견해를 보면 중동에 이렇게 많이 이제 집중을 했던 대통령이 좀 드문데 아프리카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중동이 또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전략적인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또 하나는 그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그 우리로 보면 이제 소복 같은 데 머리를 근데 그게 또 유네스코의 문화예산이라고 하고 극진한 예우라고 하고 또 이게 비행으로 예우하고 네. 의전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 국격이 이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한테 와닿는구나. 대단히 좀 감동적이었고 또 카이로 대학에 가서 네, 연설을 네, 한 네. 게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왔고 네. 카이로 대학이라면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고 거기서 또 중동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발표하고 이랬던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재판정에 나와서 내가 뭐 G20이든 에이펙 가봤더니 좌파 이 정상들이 와 있어서 못 쓰겠더라, 못 가겠더라. 이게 회원국, 초청국 뭐 이런 개념도 없고 네. 좌판이 아니니 그 자기 나름의 방식에 근거 없는 그 잣대로 네. 정상들을 하면서 안 가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를 보내겠다고 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교를 인식의 손 놓고 저열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다시금 근데 사실 대비된다. 대통령이 제일 강조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외교입니다. 예, 국제관계 외교를 잘 풀어야 친구가 많아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랑 그 협력 관계를 넓혀 갈 거냐, 무대를 넓게 쓰는 거거든요. 경제 영토도 넓게 쓰고. 그렇죠. 예. 발언권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UAE의 영접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또 튀르키예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사실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이 세계 질서가 다자주의가 좀 깨지면서 사실은 이게 좀 보호무역으로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영토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 다자 외교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현해서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시장을 지금 넓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UAE와 우리가 협력을 할 때 UAE가 AI 강국입니다. 5위예요, 5위.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7위인데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3위로. 그러니까 지금 AI 우리가 허브를 넘어서 이제 수도로 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건데, 이제 중동의 수도라고 한다면 UAE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다자주의를 우리가 엮어내는 중견국 외교를 잘 해낸다면 전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잘 살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외교 행보를 시작을 한 거고, 윤석열 때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었죠. 가면 그냥 뭐 불안해가지고 또 명품 또 뭐 잘못 사가지고 카페 깔아놓은 것도 못 지나가죠. 못 영국에서는 지나가고.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왜 저러냐고 지금. 맞아요. 그 술만 먹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엉뚱한 데에서 막 기자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쪽으로 오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래서 이렇게 막 헤매고 멀뚱하게 혼자 서 있어요. 다자애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말도 못 붙이고 통역도 다 있는데. 근데 저 안 깜짝 되는 놀랐던 거지. 게 그 G20 행사장에서 마치 선거운동 할 때 유권자들 만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그래요. 통역이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근데 얼굴 도장 다 찍어야죠. 네, 가서 다 만났는데 찍어야죠. 다 해서 명함 다 돌리고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국빈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 근데 저 때 궁금해요. 아, 모디 모디 총리하고 무슨 얘기를 했기? 모디 총리가 파한대소랍니다. 예, 그래서 모디 총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글로벌 개그를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웃음을 유머를 맞아요. 섞어야 아, 그거 네. 진짜 열리죠. 글로벌한 그 옛날에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연설할 때 대중을 3초인가 3분에 한 번씩 웃겨야 된다. 아. 그래야 정치인으로서 네. 자질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재명 방송하면서 저도 3초에 한 번씩 웃기려고 하죠. 좀 웃겨주세요. 몰입을 더. 그게 어려워. 3초에 한 네. 번씩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중동의 시민혁명 아, 기억하시죠? 네. 2012년부터 쭉 있었던 그 시민혁명을 기억하는 그 카이로 대학의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응원봉 이런 얘기를 뭐 강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이심전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이번에 돌아오면 어떤 또 평가를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